자, 천하국을 보겠습니다. 천하국은 이제 기존까지의 그 우리가 운세는 개인의 평생, 뭐 1년, 그다음에 뭐 월, 일, 시 이런 식으로 또는 왜 전보로 왔는지 뭐 그 시점, 순간순간에 판단하는 시점의 그 단시점 이런 거를 보기 위한 거였다면 천하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국가의 운명을 점치다든지 국가가 풍년이 될 건지 흉년이 될 건지 올해 뭐 비가 많이 될 건지 가물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근데 명리학적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국가별로 국가에게 그 여러 국가에게 부여한 오행을 해가지고 올해 뭐 어떻겠다라고 짐작은 뭐 그렇게 하는 내용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그게 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더 점술이 발달된 다른 분야로 보면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국방, 국가, 전략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죠. 네, 내용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조해서 필요시 잘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뭐 기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잘 맞잖아요. 옛날처럼 이게 그 기후제라든가 그런 게 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 국가의 그 국운을 점을 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 소망을 이걸로 갈증을 해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운을 국운을 보기 위한 기문국을 천하국이란다. 천하국을 통해 국운과 기후, 물가, 풍년, 흉년 이런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자, 기준 시점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음력 1월 1일에 연월일로 천하의 대국을 작성하여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간궁, 우리 대한민국을 간궁에 속해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간궁이 여기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있다. 간궁의 기룡을 살펴본 뒤 이 간상에 있는 홍국수 623기 8문을 어디에 중문에다가 넣어서 다시 포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기룡을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하국을 포국하는 방법은 사주국과 마찬가지로 입춘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자, 아까 기준일이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자, 1월 1일 이전에 입춘이 사이에 있으면은 이걸로 기준하면 되겠죠. 이전에 들어있으면 그 해의 간지와 입춘 월건을 쓰고 만약에 음력 1월 1일 이후에 이때가 입춘이 이때 있다 그러면 이때 시점. 그래서 입춘 절기가 음력 1월 1일 이후에 들어있으면 전년도 간지와 입춘전에 해당하는 월건을 쓰므로 원칙으로 한다. 다시 입춘절 절기가 음력 1월 1일 이전에 있으면 그 해의 간지와 입춘 월건을 쓰고 그러니까 이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입춘절기가 음력 1월 1일 이후에 들어있으면 전년도 간지와 입춘전에 해당하는 월건을 쓰물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겠죠. 입춘전에 여기 있으면 요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 전에 이걸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음력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천하국상에서 우리나라의 운수를 보려면 간궁에 있는 홍국수와 623기 8문을 다시 중궁에 넣고 다시 포국한다. 먼저 간궁에 있는 홍국수를 중국에 넣고 사주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포국한다. 간궁에서 중궁으로 들어온 영국 623기를 포국할 때는 간궁의 집안 기만 중궁에 넣고 자, 간궁에서 중궁으로 들어온 영국을 포국할 때는 간궁의 집안 기만을 여기에 아까 중궁에 넣는다 그랬죠? 넣고 건 여기죠? 자, 얘가 5니까 6, 건, 그 다음에 태, 7, 간, 8, 리, 9, 그 다음에 감, 1, 곤, 2, 3, 진, 4, 손 이렇게
순국 이런 식으로 순국으로 포국하게 된다. 순으로 양둔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집안 기일을 모두 포국한 뒤에 천반 기일을 작성한다. 중궁 집안수에 의해서 팔계법을 구성한다. 팔문법의 경우 천하국의 강궁에 임한 팔문을 중궁했고 다시 출강궁하여 감, 건, 진, 곤, 간, 태, 선, 리, 궁순으로 포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직접 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천하국을 붙였어. 천하국을 만들었으면 이걸 갖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해석을 할 때 먼저 우청, 비가 오고 날씨가 맑을 건지 비 올 건지 아닐 건지를 보는 거죠. 자, 그의 천하국에서 완성된 우리나라의 국을 보고 1년간의 기후를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자, 부가 왕하면, 인성이 왕하면 비가 온다. 인성은 뭐죠? 나를 키워주는 거죠. 나를 키워주는 거죠. 나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와야 되겠죠. 비가 와야 되겠죠. 비가 와야 나를 생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재가 왕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 왜? 인성일 때 비가 오는데 재가 왕하면 재극인으로 인성을 꺾어버리니까 비가 안 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여 비가 오고 오지 않음을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나를 생해주는 건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 즉 부가 오게 되면 비가 온다. 수생목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형이 왕하면, 자, 이거는 형제들이 말하면 바람이 많죠.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광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요란하다. 손이 왕하면 무지개가 뜬다. 손이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잘나면 무지개. 무지개가 뜬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그다음 중궁에 재가 있으면 대체로 가물고, 아까 재가 오면 재가 많으면 비가 없다고 그랬죠? 부가 있으면 비가 자주 오는 편이다. 중궁에. 자, 을은 뭐죠? 바람이죠. 바람이고 병정은 맑음이고, 우리가 목은 뭐예요? 목은 풍이죠. 봄이고, 오행에서도 그 다음에 오행 배석도에서 그렇잖아요. 자, 화는 당연히 맑겠죠. 해가 쨍쨍 내리친 거니까. 무는 구름, 기는 무지개. 그래서 경금은 뭐죠? 차가우니까 서리, 이슬. 임계는 수니까 당연히 비와 눈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수는 비라고 하면 개수는 하늘에 있는, 공중에 퍼져 있는 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에서도 뭐라고 이거를 구름, 안개, 이슬 뭐 이런 걸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눈 이런 걸 본다. 즉 병정이 왕하면 가물고 임계가 왕하면 비가 온다. 당연하겠죠. 천봉과 휴문을 또한 비로 보고 천연과 경문을 맑음으로 보니, 경문은 뭐죠? 경치를 보러 나가는 거니까 날이 맑아야 되겠죠. 휴문은 뭐요? 쉬어야 되잖아요. 왜 쉬어요? 비가 오니까. 비 오면 일하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의 왕약으로 우청을 판단한다. 자, 형충이 많고 흉문계가 많으면 비가 사납게 내리고, 길문계가 되면 비가 순하게 내린다. 경과 병이 서로 만나면 하늘에서 화극금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르릉쾅쾅 하겠죠. 하늘에서 이 화와 금이 서로 싸우니까 번개, 천둥이 심하다. 임계가 공망이면 물기가 없겠죠. 그럼 비가 오지 않고, 병정이 공망이면 화가 없겠죠. 그러면은 비가 오겠죠. 구름이 있게 있으니까. 자, 일육수가 뭐죠? 일육수가 강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물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춥겠죠. 이치라가 강하면 여름에는 무더울 거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이다. 매절기마다의, 그러니까 오행의 이 속성을 이해하면 이거 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매절기마다의 기후를 알고자 한다면 매절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연월 일시에 사주로 천하국을 설국하고 다시 간방에 있는 홍국, 영국과 팔계, 팔문 등을 중궁에 입중시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98년 입하절기의 우청을 알고 싶다. 입하 때에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천하궁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하절기가 98년 음력 4월 11일 축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인년 정사월 개축일 개축시가 된다. 그래서 천하국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운데 재성이 있죠. 중궁에 재성이 있으면
제극인으로 인성을 극해버리면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비라고 했는데 비가 적게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제 강궁을 요걸 갖다가 빼내야 되겠죠. 강궁을 보면 여기 인성이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비가 오겠죠. 자, 이파절기 내의 우청을 보면 중궁의 부가 월령에 승왕하고 있고 자, 월령에 승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겸황된 관귀가 부를 생조하니 관귀가 여기 있죠. 자, 2는 뭐죠? 화죠. 3은 목이죠. 8은 목이에요. 그래서 목생화 해준다는 얘기죠. 관귀가. 그래서 이 인성이 부가 인성이라고 했잖아. 인성이 왕해지니까 비가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승왕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령을 탔다는 거라고 보면 되죠. 월령. 그러면 월령을 우리가 지금 이게 화니까 아까 뭐 했었죠? 월이 정사월 했잖아요. 그렇죠? 정사월. 무인, 정사, 개축. 그러니까 화니까 이 4월달에 화는 당연히 월령을 탔죠. 그래서 승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왕하고 이 관기에 목이 목생화해 주니까 좋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각 지방의 기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분하여 나누어 해당 국을 다시 포괄하면 된다. 이게 좀 독특하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명리학적으로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연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구궁도에다 이렇게 대치해 보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궁도를 이렇게 놓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돼요. 자, 경기도는 리방이에요. 여가 경기도래요. 경기도는 뭐죠? 화죠, 화. 리방이 화잖아요. 그래서 경기에는 화, 뭐 반도체라든가 이 섬유, 뭐죠? 저기 화학섬유 이런 데 공장이 많나요? 화성. 뭐 이렇게 억지로 지금 맞춰보는 거죠. 자, 충청도는 진방이에요. 진방이면 여기는 목이죠. 목은 뭐죠? 묘니까 인이죠. 그렇죠? 인은 뭐죠? 유교죠. 유교는 양반이죠. 그래서 충청도가 양반 동네니까 이 성질상 이 진궁에 있다. 진방에 있다. 경상도는 약간 원래는 경상도가 산이 닿고 화가 강할 것 같은데 여기에 경상도가 있네요. 수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지혜롭다. 또는 뭐 울산, 포항, 부산 다 뭐야?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그럼 전라도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전라도는 땅의 특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전라도는 선방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 얘가 뭐죠? 진이죠. 기름진 토예요.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전라도는 넓은 평야에 따뜻한 기온이 있어서 곡식이 잘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방이 맞겠죠. 강원도는 뭐죠? 굳셈이죠. 강원도 설악산 같은 데 뭐가 있어요? 큰 바위들이 있죠. 바위가 뭐예요? 금이죠. 육금금.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가 여기다 비친다. 함경도는 간방이 여기래요. 함경도. 자, 여기는 축이에요. 여기는 인이에요. 그래서 축은 겨울철의 토죠. 여기는 겨울철의 토. 그래서 함경도가 춥고, 자, 평안도는 뭐죠? 태예요. 평안도는 뭐죠? 평양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평안도 맞나요? 자, 황해도는 여기 곤방. 황해도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따뜻한 터죠. 황해도가. 그래서 이렇게 비치한다. 이게 일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공장들이 많아서 화인 이궁에, 그다음 경상도는 이 지혜로운 선비들이 많아서 강궁에, 그다음에 전라도는 기름진 옥토가 많아서 송궁, 그다음 충청도는 어진 양반이 동네라서 진궁, 그다음에
강원도는 큰 바위들이 많아서 건궁.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죠? 함경도는 추운 지방이라서 간궁에. 그 다음에 황해도는 비교적 평지죠. 평지에 따뜻한 토기 때문에 곤. 그 다음에 평안도는 금의 도시. 그래서 무기와 이런 게 관련이 많아서 평안도를 금에 비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갖다 그대로 넣으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풍년 흉년을 볼게요. 자, 풍년 흉년도 올해는 기상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정월 1일에 3주, 그러니까 시는 없어요. 간방수를 입중궁한 뒤 제포국하여 우리나라 국을 만들어 그의 풍년과 흉년을 알아볼 수 있다. 세공수가 왕하면 좋겠죠. 백성이 평안하고 배불리 먹고, 세공수가 약하면 백성이 굶주린다. 수가 왕하면 냉해를 입고, 수가 뭐요? 냉해를 주죠. 차가움이니까. 금이 겸황하면 벌레의 피해가 쉽다. 그래서 우리 지지의 유금이 이게 균, 벌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 벌레가 피해가 심각하다. 재가 동하면 재가 동하고 자손이 동하면 공류에 이롭고, 귀가 동하면 재앙이 발생한다. 무기토가 50토를 만나면 벼종류의 곡식이 길하고, 자, 토는 벼종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땅이 길하다. 경금이 사구금을 만나면 뭐야? 이거는 벼를 제외한 곡식, 밀과 보리가 풍년이 된다. 가을이 삽목을 만나면 목이죠. 그러면 나무에 열리는 과실들, 과일류, 오이, 참외, 좀 나무처럼 생긴 그러한 것에 열리는 과일, 가을은 그렇다. 임계가 일육수를 만나면 수니까 어류가 되겠죠. 병정이 이치를 만나면 화기 때문에 담배 농사, 소금, 약초. 소금 같은 경우는 부안에 가면 제가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부안에 가면 염전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그 염전에서 이 소금을 만들죠. 어쨌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무기 50이 자오궁에 있으면 태풍이 들고 묘유궁에 있으면 흉년이 된다. 자는 수고 오는 화기 때문에 수화가 있으면 토가 기름질고 곡식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태풍이 들고, 묘유는 바람과 금이 많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곡식들이 쓰러지거나 또는 바위, 돌자갈밭 이런 데서 곡식이 잘 안 자라겠죠. 그래서 흉년이 된다. 여기에 생문, 생기, 청룡이 들면 풍년이고 당연히겠죠. 흉문, 흉계가 들면 흉년이 된다. 물가의 고저. 이것도 점을 칠서 알 수 있나 봐요. 자, 매년 정월 7일을 간지로 국을 정한다. 정월 7일이 좀 독특하죠? 1월 1일도 아니고 정월 7일. 열로일에 3주로 홍국 영국을 짜서 그것을 보고 1년간의 물가 동향을 알 수 있다. 일육은 어류, 유흥업소, 목욕탕, 수산업, 해운업과 관련되고, 수. 27은 화, 소금, 담배, 에너지, 석유, 광물질, 영화, 화학제품, 고추 등과 관련이 되고, 38은 목이죠. 솜, 모시, 삼배, 자동차, 경호기계, 섬유, 종이, 미용, 나무 등이고, 4구는 금이죠. 보리, 커피, 금융, 가죽, 귀금속, 철강. 자, 곡식 중에서 아까 토가 많으면 뭐죠? 벼죠. 자, 금이 많으면 뭐다? 보리, 밀 이런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곡식이 그렇고 이거는 이제 벼는 뭐죠? 평야니까 넓은 데서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랑 밀은 뭐예요? 밭 같은데, 산 밑에 막 경사가 기울고 자갈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돌도 많고 그런 데서 잘 자라죠. 그리고 금은 우리가 오행상 찰강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죠. 자, 50은 콩, 쌀, 부동산. 아까 쌀이죠. 쌀. 자, 부동산 당연히 부동산이고요. 모래, 묘지 등과 관련된다. 각 류의 오행이 왕하면 그 물건의 값이 높게 되고, 동시에 길문, 길게가 붙어 있으면 해당 부분이 잘 성장한다. 50토가 사화궁에서 왕하면 여름 곡식값이 높고, 해자궁에서 왕하면 겨울 곡식값이 높다. 좀 이거는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50토가 사화궁이면은 사화궁에서 왕하면 화가 강할 때니까 곡식들이 잘 자란 거 아니에요?
여름 곡식이 뭐가 있죠? 이게 볼이라고 하면 밀이나 볼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450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화가 강하면 50토가 이게 벼잖아요. 벼가 여름에 잘 자라면 곡식값이 싸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이제 풍년 들었으면 근데 곡식이 높고 값이 해자국이면은 추워서 곡식이 잘 안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겨울 곡식값이 높다. 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연지궁 또는 월지궁에서 관기가 왕하면 그해 물가가 너무 높아져 서민생활이 힘들어진다. 관기가 왕하면 스트레스죠. 귀가 겸왕하면 물건값이 다 높다. 집안수가 왕하면 물가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천만수가 왕하면 물건값이 최고도에 이른다. 집안수가 생지에 거하면 제왕되는 달에 가서 오르기 시작하고 천반수가 생지에 거하면 제왕되는 시기에 가서 물가가 최고로 높다. 예를 들어서 97년 물가를 알고자 한다면 하필 또 97년입니까? 97년이 IMF 있었던죠. 97년의 물가를 알고자 한다면 97년 음력 1월 7일에 김은국을 포고하면 된다. 정축년 이민월 정일이다. 이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97년은 IMF가 터진 해로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법학 박사를 수료하고 마치고 이제 시간 강사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 강사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별로 안 합니다, 실은. 왜냐면 왔다 갔다 힙반 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경력사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안 해보신 분한테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뭐 교수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시간 강사에서 목을 매지 않거든요. 실속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실속파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때 전문의를 뽑는데 박사들 중에서 뽑는데 그때 IMF 터져가지고 외국 박사들까지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7대 1로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외국어를 2개를 시험을 봤어요. 영어하고 저는 독어로 봤는데 어쨌든 한 명을 뽑는데 운이 좋게 됐어요. 외국 박사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때 97년도 이 후반부터 12월 때부터인가 제가 이제 법무부에 근무를 98년, 99년, 2000년 그때쯤이니까 이때쯤 한 것 같아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IMF가 굉장히 그때 충격으로 많이 와 닿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해이다. 중궁에 팔목이 겸황하고 2개가 있으니까 이칠화를 생주하여 대체로 목화가 강하고 금수가 약하다. 목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화 계열인 석유값은 여러 차례 올랐다. 금수 종목이 약세인데 구구금은 79 상전에 화금 경쟁하고 있으니 철강업계가 무너지고 금융업계도 위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자, 목이 강하니까 목이 뭐를 생해줘? 화를 생해주죠. 화가 극성하면 화극금으로 금을 극하니까 금은 깨지고 그렇죠. 그때 이때에서 IMF 때 97년대 철강 산업이 많이 한보 철강 이런 거 있죠. 철강 업계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금융도 금이 뭐죠? 금융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주에서 이 금을 뭐래요? 법, 금융,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가 다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금융위기도 닥쳤다. 이렇게 점을 칠 수 있다. 천하국에서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7 관귀가 전부 화고요. 재성도 목이고 목생화 그 다음에 사구 금이 여기 있죠. 세가 약하죠. 구도 약하죠. 이때가 화극금으로 약해서 이 화와 관련된 업종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금과 관련된 업종은 굉장히 타격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그 원광 디지털대 제가 배웠던 김훈연구라고 하는 책 그 교환을 중심으로 제가 살을 좀 보태고 대부분 그대로 제가 복습하는 측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했다기보다도 제가 공부한 거예요. 여기 제가 말로 저도 다시 복습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더 좀 이게 교환이다 보니까 양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기존에 나와 있던 교재를 한두 권 더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원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원서까지 볼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뭐 교재 몇 권, 한두 권을 쭉 읽어보면서 내용이 빠졌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공부를 스스로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문둔갑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머리에 확 이렇게 필이 꽂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복습 겸 제 개인 학습 일기로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이따가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